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구보경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종종 인생에 대한 생각에 잠기는데요.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킨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좋은 삶, 또 멋진 삶, 행복한 삶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가자는 말일 텐데요. 자, 오늘도 한 권의 책으로 다양한 시각을 채워주실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할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예병일저 책 읽어주는 남자 10년의 노트입니다. 작가가 10년 동안 만든 인생 노트를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세 분 교수님들께서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먼저 이 책을 읽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약 5만여 권의 책이 나온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5만여 권의 그 책 중에서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그 자기 개발서 아니면은 그 힐링에 관한 책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만약에 자기 개발서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힐링에 관한 책이라면은 읽고 조금 편해져야 될 텐데 둘 사이에서 조금 장르가 애매모호한 책인가 네,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기 개발과 힐링 사이에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비중을 둘까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오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우선 10년의 노트라고 하니까 한 사람의 10년 인생을 우리가 좀 엿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보면은 이제 10년 동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경력을 보면은 이 내용이 이제 경제 노트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성공과 관련된 얘기, 처세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이제 교수님이 얘기한 자기계발서, 힐링,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였는데, 근데, 좀 약간 저도 이제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 책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의 이제 인생 노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짤막짤막해요. 그래서 충분히 작가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오하게 생각해서 쓴 책은 아니었다라는 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작가의 인생 노트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걸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내 인생 노트를 한번 써볼 수 있는 어떤 지침서, 가이드라인 정도 주는 책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떠셨어요? 작가분이 저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네.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작가분과 공감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체험이라든가 어떤 명언, 그 다음에 어떤 그 지혜 노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말하자면은 어록집 같은 그런 느낌 받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책의 내용들이 다른 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정보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이 익숙한 좀 이렇게 신선한 감동은 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 한 3분의 1 정도를 읽고 난 이후에는 소제목만 보면은 대충 그 내용이 제가 짐작한 대로 나오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것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읽기에는 좀 약간 맞지 않는 책. 그러나 이제 자라는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좀 적절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 책과 함께 세 분의 교수님들의 앞으로 더욱더 날카로운 비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예병일은 독서 모임도 하고 경제 노트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이 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책의 출판이 굉장히 다양화됐잖아요. 저도 몇 권의 책을 써봤는데, 책을, 자기 전문 서적을 내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전문 지식을 쉽게 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또 이제 자기 책을 써본 사람은 자기만의 문체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내는 동안에
뭔가 조금 다른 화제일지언정 그 자기 문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책을 쓰는 동안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책이 가진 그 강점 중에 하나라면은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짧은 문장, 그 다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써서 그 일반 모든 그 대중들한테 아마도 어떤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요. 나도 책을 써볼 수 있겠구나. 어떤 문장을 길게 풀어서 적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이지만 반어법적으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병일 작가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짧은 문장으로 풀어 쓴 점은 아주 대단히 독특한 이 작가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한두 장 넘기면 이제 챕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재밌고 또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작가에 대해서? 작가분은 이제 지금 책의 내용을 좀 보니까 항상 뭐 꾸준히 사색하고 그다음에 소통하시고 그리고 글을 쓰시는 모습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경제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제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지금 좀 본인의 색깔과는 좀 다른 이런 책을 써내셨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저자의 그 어떤 여태까지 살아온 이런 것들 경험과 인생과는 책의 내용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 책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책 읽어주는 남자 10년의 노트 소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10년의 노트. 지난 10여 년간 매일 이메일로 40만 명의 독자들에게 칼럼을 보내주고 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예병일 작가가 썼습니다. 책 속에서 꺼낸 씨앗 같은 글들을 소복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며 길 위에 서 있는 수많은 독자들을 향해 꿈, 고난, 행복과 같은 인생의 핵심 주제들을 풀어냅니다.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명언과 예화들은 깊은 삶의 통찰을 안고 독자들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안티고네, 논어 등을 읽으며 채화한 지혜를 전하며 고전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멀리 바라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영상을 보니 이 책을 쓴 작가는 타인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비슷한 책 속에서의 어떤 비슷한 사연이나 깨달음이 있으셨을 텐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 저는 이제 이 책에 보면 51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인데 지금 불안하지도 힘들지도 않다면 어쩌면 너무 안전하게만 가고 있는 겁니다. 라는 글귀가 굉장히 좀 머릿속에 와닿는데요. 저도 이제 유학 시절 때 이제 결혼을 해서 갔는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많았죠. 근데 어려운 시기에는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었을 때는 또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또 이 글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이 부분이 좀 많이 와 닿았는데 사실 저의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항상 이 다른 사람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많은 어떤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만도 생기고 비교도 되고 힘든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이 소심한 성격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게 좀 와 닿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이제 또 나이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이 학교 생활도 오래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갑자기 제가 그 딸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가 지금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한참 뭐 명랑할 때긴 하죠. 근데 저와 다르게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인데 그러면서 항상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불안한 게 얘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뭐 선생님한테 야단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너 그렇게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겠니? 이런 말을 항상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사실 그걸 이해하지 못한데 사실은. 못하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내 성격 중에서 내가 제일 고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아직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한테 그런 훈육 방식을 쓰면서 아이까지 그런 소심한 성격을 가도록 만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좀 자기 반성 뭐 이런 것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이제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나와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제가 일반 독자였다면은 그냥 쉽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어떤 비판적인 자세 없이. 근데 우리는 책을 다 읽고 와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거시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점이 계속 조금 걸려 있어요. 두 가지요? 한 가지는, 예. 한 가지는 앞에 있는 이제 제목들을 쭉 보면 굉장히 상충됩니다. 이게 10년 동안에 그때그때 쓸 때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자세에서 그걸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마 사람을 조금 릴렉스를 시켜주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을 긴장시키는 10년 동안에 쭉 됐으면 모르지만 그걸 한 권의 책에 묶어 놓다 보니까 도대체 이 저자가 똑같은 상황을 왜 이렇게 상충적으로 해석하는가. 그거는 책을 만들어진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겪어지는 그런 결론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제목을 잘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우리가 아마 80년대 때 예를 들어서 정치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어떤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가지 테마,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거는 그걸 쫓아가면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쓴 글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섹터를 나눠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꿈, 고난, 오늘, 이별, 습관. 근데 이게 과연 각 섹터하고 그 안에 있는 글들이 꼭 부합하는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상호 모순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그런 점과 그냥 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고 넘어갔을 점들이, 조금 이렇게 모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께서 아주 그냥 토막토막하게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책 제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제목이 나름대로 또 책 읽어주는 남자, 10년의 노트. 그러니까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무슨 로맨스 소설인가 하는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사실은, 참 재미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인데요. 만약, 우리 내 배우자가 아니면 또 그 남편 혹은 부인이 그러니까 책을 읽어준다. 그런데 잔소리가 심하다. 또 반대로 책은 읽어준 적이 없는데 굉장히 과묵한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 어떤 게 나을까요? 참. 둘 중에 하나를 네. 꼭 골라야 되는 거죠. 글쎄.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책을 읽어주고 안 읽어주고를 떠나서 일단 잔소리는 싫으니까 책을 안 읽어주는데 굉장히 과묵한 스타일이 좋은데요. 근데 이제 더 원한다면 책도 읽어주고 좀 잔소리도 안 하는 그런 부인이면 더 좋겠죠. 책도 읽어주고. 왜냐하면 책을 읽어주면서 잔소리를 하게 되면 감동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기대감도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고른다면은 후자를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후자를 고른다면 네. 실제로는 책 잘 안 읽어주죠, 대부분. 예. 네, 우리 오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
말은 많이 하고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굳이 고른다면 그냥 책 안 읽어주고 좀 잔소리는 안 하는 남편이 좋을 것 같고 다행히 저희 남편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책도 안 네. 읽어주시고 잔소리도 안 하시고 네. 좋으신 네. 저도 당연히 과묵한 스타일입니다. 우리 만장일치네요, 이번에 네. 보니까. 네. 네. 이 책은 사실은 하루에 한 번, 책 한 권에 담긴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소소한 다짐이 이제 10년을 넘어 책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 10년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어떤 일들을 10년 동안 하셨던 것,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먼저 오 교수님. 글쎄요. 일단 없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하게 10년 동안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제 일 빼놓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생겼어요. 어떤 일이세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매일 거의 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책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일반 책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읽을 수 있도록 이 약간 탁상용 다이어리처럼 이렇게 생겨서 한 장씩 넘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침에 식사를 할 때 남편하고 저희 딸아이하고 같이 읽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딸아이가 읽고 저하고 남편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애한테 얘기해 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하면서 식구들이 어떤 한 가지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사실 요즘에 없잖아요. 그런 사실은 아침을 같이 먹는 시간조차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제 책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뭔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가족이 함께 하는 것들은 참 다른 집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동안 더 계속 지속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어떠셨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네, 그 질문에 가장 맞는 대답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종교의 경전을 읽는 것이 아마도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그런 종교적인 저것이 아니라면, 저 같으면은, 전공의 특성상 저는 고전을 선택을 해서, 고전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읽었던 고전은 저는 사마천의 사기를 읽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한자 성어들이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자 성어들의 대개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학자 김득신이라는 사람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한 부분을 10,000번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득신의 교훈을 삼아서 10,000번을 읽으려고 매일 부단히 한 귀절을 담아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번까지 읽으셨어요? 근데 이제 10,000번이라는 게 사실은 아마 9,999번 다음에 10,000번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이 읽었다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읽다가는 그것을 세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우리 이 교수님이 우문현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10년 동안. 두 분 교수님들은 워낙 고생하셔가지고 성경 읽으시고 사마천 읽으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인생의 노트라는 것이 꼭 이병일 작가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항상 쓰고 있죠. 단지 이제 우리가 연필로 쓰느냐 아니면 마음에 쓰느냐라는 건데, 누구나 마음에는 인생의 노트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아빠가 된다거나 남편, 아들, 그다음에 이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하는 이 과정, 그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후회도 하고 실패도 하고 아쉬움이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인생의 노트를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 교수님도 아까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새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올해 초부터 이제 제가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쯤에는 아마 이제 제가 드럼을 잘하게 되면
한번 이제 여러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 선언하셨으니까 아마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계속 드럼 공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작가가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생각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도 스스로 이제 좀 동떨어진 장소에서 본인의 어떤 일을 집중하거나 몰입할 때 생각 장소에 가서 이제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 분께서도 아마 각자 어쩌면 또 생각 장소라고 하는 그럴 만한 어떤 장소가 있으신지 아니면 또 그런 것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또 궁금한데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소가 바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아침에 항상 출근 전에 이렇게 걸어요. 한 1시간 정도를 걷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산책을 할 때는 막 음악을 듣거나 젊은 친구들은 막 그럽니다.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시간을 걸으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이런 장소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롭거나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뭐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적으로 일을 할 때는 저는 아침에 일단은 제일 먼저 연구실에 갔을 때 한 1시간 정도 하루의 일들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하는 장소라는 것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달라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계속 교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굉장히 현답으로 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오 교수님은 생각 장소? 저는 사실 예전에 정말 멋진 생각 장소를 가지고 싶었어요. 가지고 있으셨다고요? 아니, 가지고 싶었다고요. 네. 그 보통 왜 세컨드 하우스라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전원 속에 정말 예쁜, 뭐 작은 공간이라도 그런 예쁜 공간 속에서 나만의 정말 가족들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놓고 이렇게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사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소도 생각해 뒀었거든요. 그 북악산 자락에 부암동 쪽에 보면 예쁜 카페들이 있는 전망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정말 거기에 작은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 김준환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뭐 어떤 멋진 장소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어떤 여유, 또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여유가 중요해서 어떤 장소에서든 내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제가 보면은 가끔 저도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 사색을 방해하는 것 중에 주범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에요. 예, 특히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사실 손에서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이나 연구실도 사실 교수님들은 개인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보면은 컴퓨터, 뭐 스마트 기기 이런 것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거든요. 들고 다니죠. 네. 근데 제가 요즘 생각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에 그 방해를 받지 않는 한 곳을 활용하는 데가 뭐냐면 버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 집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로 오는데요. 제가 차멀미를 해요. 그래서 차 안에서는 책도 못 읽고 이 스마트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정말 릴렉스 하면서 내 생각,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는 내 생각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주로 저는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소 같은데, 이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생각 장소라고 하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산에를 가거나 아니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카페 같은 데서 혼자만의 공간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저는 최근에 저도 그런 곳 하나 찾았습니다. 예. 제가 올해 들어서 농사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대부입니다. 근데 말론 브란도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 집안에 있는 한 서너 평 되는 텃밭에서 손자들과 총 쏘는 놀이를 하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너울을 잡고 쓰러지죠. 그 장면이 그 영화를 봤을 수십 년 전부터 오랫동안 남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산에는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하기에는 대단히 이제 부적합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느 산을 가도 그런 곳을 찾으려면 먼 산을 가야 되는데
히말라야를 다녀온 사람들한테 말 들으니까 그곳도 조용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네. 히말라야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요새는 그 도시 텃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주변에다가 아주 작은 공간을 임대를 해서 사는 곳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사는 곳 주변에 한 4평 정도 되는 땅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주말에 모입니다. 주말에는 아주 번거롭습니다. 뭐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쪽에 사는 거네. 근데 우리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그곳에 가서 뭐 피를 뽑는다든가 물을 준다면은 한 30분,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 제일 혼자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생각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지는데요. 우리 이 책, 이제 10년의 노트이잖아요.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한번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나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이 책의 대목이라든지 어떤 그런 글귀가 있다거나 혹은 또 10년 전의 나를 떠올리면서 한번 교수님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10년 전을 딱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10년 전에 교수님이 네, 나이가 10년 전이 제가 딱 그 박사 논문을 쓰고 이제 후반부에는 여기 SD에 오고 뭐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 박사 논문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한 요맘때가 1차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심사를 밖에 한 일주일 정도 그 시간이 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네요. 그때가 정말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도 제 평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고 자존감이 제일 바닥에 떨어졌을 때고 정말 앞이 안 보이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에게 해주고 싶은 그 대목이 여기 보면은 그 실패는 성공이 바로 앞에 있는 줄 모르고 포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였는데요. 제가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지만 사실 일주일 뒤에 결국은 심사를 받고 하기를 이제 또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후반부에 가면 SD에 또 제가 와서 이제 일도 하게 됐고 사실 임용되는 게 사실은 또 논문 후에는 가장 큰 과업인데 그게 또 순조롭게 됐고 또 지금의 남편도 그 당시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일주일 동안은 사실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 전까지는 다 실패인 건데 이제 그 앞에 성공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분들에게 좀 이런 대목을 또 알려주고 싶고 또 그 당시에 정말 나를 되돌아볼 수 있다면 내가 대화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10년 전이라면 아마 이 작가의 연령대였을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작가가 쓴 한 문장에 그 헬리콥터 뷰라는 그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가가 사용한 고유명사인지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서 이미 이런 고유명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그 자신의 인생을 조금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지. 근데 계속 그것에 그 경계선에서 본인은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쳐다보는 한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근데 작가가 쓴 문장 중에 그 헬리콥터 뷰라는 관점이 아마도 10년 전에 제가 찾았던 그런 자세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저는 정확히 10년 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좀 힘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 모든 일 끝나고 일본에서 한국 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3년만 더 뒤로 돌아가서 13년 전을 생각하면 제가 그때 이제 유학을 할 때 가장 힘든 그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국립대학을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도쿄를 야간 버스를 타고 도쿄를 올 일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조그만 쪽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지금 52페이지에 그런 글귀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항상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항상 모든 일이 더 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글귀가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밑줄 쫙 낭독의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번 낭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 이 교수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여기 저자가 281쪽에 이런 말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 만물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그런데 이게 기원전 540년, 470년을 살았던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놨는데 사실 이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이거부터 한 600년 전에 이미 중국에는 주역이라는 책이 널리 익히고 있었어요. 주역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 주역이 주나라 시대 때 나온 역이라는 책이죠. 그 역자가 바로 바꿀 역자입니다. 그 나라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만물은 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한다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써놨는데 그로부터 500~600년 뒤에 서양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저자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말이 나온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남녀간의 사랑의 마음은 변하고 세상의 어떤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지만 세상의 진리는 매일 구름의 위치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그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오 교수님은 예, 저는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를 여기 쓴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호라티우스의 송시에 나오는 문구인데 사실 저는 이 문구를 접한 게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네. 영화에서 아마 맞아요. 많이 아실 네, 거예요. 저 기억나요. 네. 예, 거기에 보면은 그 키팅 선생님이라고 로빈 윌리엄스였나요? 예, 키팅 선생님이 굉장히 미국의 이제 유명한 사립 명문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죠. 근데 그 워낙 이제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곳이라서 그 학생들이 그냥 학업, 그다음에 뭐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성공하는 거, 명성 이런 거에만 짓눌려서 제대로 어떤 그 당시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이제 이 라틴어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여기는 뭐 오늘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오늘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냥 뭐 막 그 오늘을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짧은 시간, 그러니까 인생은 굉장히 짧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충실하게, 열정적으로 오늘을 즐길 수 있어라. 라는 얘기였는데요. 그 호라티우스 이제 송시에 나오는 문구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인생은 짧다. 희망을 크게 갖지 말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시세 많은 시간은 지나가나니 오늘을 붙잡으라. 내일은 최소한만 믿으라. 예, 그런 글입니다. 뭐 조금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살아가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굉장히 우리가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굉장히 고민하고 사실은 오늘도 소중한데 오늘이 더 소중한 내일은 안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내일에 얽매여서 오늘을 즐기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그런 것을 좀 밑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구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가는데 사실은 과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맥락이 닿는 것 같은데 우리 김 교수님은 두 분 교수님들이 너무 이제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저는 좀 이렇게 재밌게? 그 자제분들이랑 같이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자녀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글귀를 하나 골라봤는데요. 56페이지 보면은 훗날 봄이 왔을 때 제일 힘들게 느껴졌던 지금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위도 더위도 불황도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저는 왜 이 글귀가 좋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부부가 항상 요새는 굉장히 이혼율도 높고 굉장히 부부가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부부가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부부들은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무난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귀대로 우리가 지금 모든 이 어려움을 겪는 애인이나 친구나 이런 가정 부부나 이런 분들이 잘 원만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활짝 웃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준환 교수님 무슨 부부 상담사 같으셨어요. 네.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요. 우리 행시짓기, 나도 시인이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책 읽어주는 남자 10년의 노트잖아요. 인생 노트로 한번 사행시를 지어볼 텐데요.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김 교수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근데 그 작가분이 참 그 사행시를 어려운 거셨어요. 이 트가 어렵더라고요. 맞아. 이거 트를 그래서 저희를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트. 예,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문제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예. 네. 인생이란 길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고 꽉 막힌 길이지만 노력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트일 날이 있다. 괜찮으시네요. 트일 날이 있다. 어떤 측면으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트자에 맞추었습니다. 제가 이게 사행시가 보통 이게 되는데 트자가 이게 적당한 말이 없어서 일단은 트자를 잡고 근데 앞을 맞춰봤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 책의 의미랑 또 어느 정도 우연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합니다. 예. 네, 저도 만족했습니다. 우 교수님. 네, 저도 좀 비슷하네요. 이게 인생 노트라는 게 어쨌든 이 책에서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이게 또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띄워주십시오. 네. 인생 어떻게 살까?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 노년기 황혼의 문턱에서 트집 잡힐 일만 없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 괜찮다. 진짜 또 오늘. 괜찮나요? 네. 저도 사실 트집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네. 방송에서 적당한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찾다 보니까 어려운데 트집, 트일 날. 괜찮은데요? 자, 우리 이 교수님. 네.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사람인. 나을생. 늙을로. 트랙이라는 긴 여정. 굉장히 심오한 그리고 재미있는 이 사행시 잘 읽어봤는데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40만이나 되는 회원이 이 예병일의 경제노트에 열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은 좀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게요. 40만 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을 좀 잘못하면 뭔가 나중에 40만 회원에게 그래서 일단은 회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현대인들이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굉장히 불완전한 이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회원분들의 나이가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데 굉장히 가장들이 굉장히 현실과 미래에 대한 굉장히 불안과 고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여성분들도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커리어 우먼 그러면 굉장히 앞서가고 굉장히 내가 뭔가 좀 시대를 리드하는 리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가장 그 행복한 여자분이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에 살림하시면서 애를 키우고 여유가 된다면 3자녀, 4자녀 이렇게 다둥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정말 여성분들의 어떤 굉장한 트렌드로 행복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회원분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때 이 10년의 노트라는 책의 글귀를 보면 그분들에게 거의 딱 맞아들은 마음에 와 닿는 이런 글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예병일 작가님들이 결국은 이 40만 회원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많은 책들이 뭐 힐링에 관한 거, 자기계발서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실,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실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 다 똑같잖아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또 배우자 잘 만나서, 예, 또 행복,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을 이루고, 뭐, 하여튼 돈을 많이 벌고, 그런데 어떤 그런 최고의 그런 어떤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가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일부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분명한 건데, 이제 똑같은 거를 쫓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좌절감을 많은 사람이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책들, 그러니까 뭐 어떤 새로운 좀 가치를 찾고 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작가처럼 한 줄의 명언으로 좋은 글귀를 써본다면 어떨까요? 한번 이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네. 이 책에서도 아주 그 제목을 여러 군데서 아주 그야말로 섹시하게 잘 뽑아놨는데, 저는 조금 그 평범한,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너무 흔해서 오히려 식상할 정도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일지라도, 뭐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외부적인 커다란 힘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을 변화시킬 힘이 없을 때는 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김 교수님은요? 뭐 제 개인적인 그 나름대로 그 신념이랄까 명언은 굉장히 단순하고 좀 간단해서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말하기가 좀 뭐해서 제가 좋은 명언을 사실 좀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책하고 또 맞는 말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이름도 어렵습니다. 카를 바르트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만들 수는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대학생들 지금 여러 가지 진로 문제에 대해서 방황을 하고 또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우리 가장들 굉장히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새로운 길을 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인생이라는 게 기니까 우리가 건강한 육체가 있다면 우리가 또 새로운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또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이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을 한번 언제 또 꺼내 읽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또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쉬운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또 이 책이 이럴 땐 꼭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는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책 자체가 보면은 즐거울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단지 이제 자기가 힘들거나 굉장히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어려움, 선택의 기로에 이르러 서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정말 어려운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공한 분이 나중에 완전히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섰을 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과거에 자기 생각이 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과거를 되돌려 보면서 한번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고요. 단지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굉장히 이게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닙니다. 제 전공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저는 성경, 아까 이제 오세훈 교수님 얘기했지만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잠언을 제가 좋아하는데 굉장히 잠언 같은 이런 성경 같은 이런 격언 중심으로 이제 경건하죠. 굉장히 그렇게 돼서 좀 저는 이제 아쉽다면은 이 좋은 글귀에 어떤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이렇게 경험이나 체험담을
좀 실었으면 하는. 그것도 대부분 이제 인용한 글귀들이 제가 모르는 분들이 상당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까 이화성 교수님이 지적한 거랑 비슷하지만 이런 우리의 체험이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됐다면 조금 이런 격언 중심에서 또 플러스 알파로 감동이 좀 이 책에서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언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김준환 교수님이 충분히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도 공감하고요. 저는 어떻게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읽던 거를 한 번에 이제 묵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각각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한꺼번에 읽지 마라. 그리고, 좀 꼭꼭 씹어 읽어라.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사실 깊은 체험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그냥 그 글귀를 보면서 스스로 자기가 좀 묵상을 하면서 좀 내 얘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며칠 동안 다 그러셨겠지만 그냥 빨리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차려놓은 밥상에 이렇게 간만 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독자들은 좀 이렇게 꼭꼭 씹어서 하루에 하나 정도 이렇게 읽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꼭꼭 씹어서 한번 읽어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교수님은요? 그 문장을 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재주입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자기의 일상생활을 문장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주는 아주 좋은 그 부분일 수 있고요. 다만 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느 시골의 도서관에 이미 다른 책은 다 없을지 몰라도 이 책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쓰는 사람들에게 책이란 어떻게 써야 될 것이고 이 책이 주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친한 친구한테 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몇 년 전부터 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잃더라고요. 그래서 불행감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여기 이제 나오는 글 중에 보면 이제 자기가 가진 것에 되게 감사하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건강은 조금 나빠졌지만 사실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사히 생각하고 행복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층은 역시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 굉장히 사춘기라든가 자기 진로에 대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꼭 한번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취업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젊은이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0 전후로 해서 정말 직장을 정말 떠나야만 하는, 아니면 이미 직장을 잃어서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 저도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고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지금 고통들을 좀 굉장히 행복하게 순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책을 정말 오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꼭꼭 씹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본인들이 그렇죠, 새로운 힘이 에너지가 넘쳐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막여행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 아켈 모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막한 광야를 걷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신의 내부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공허한 광야와 사막이 있다. 진정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사막을 횡단하는 모습은 인생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인생을 위한 노트, 오늘부터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예병일의 책 읽어주는 남자 10년의 노트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북TV 해외통신원들의 지구촌 책 소식을 통해
해외 서점의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북TV 해외통신원 양효주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심양에 있는데요. 이곳은 심양에 있는 배향이라는 거리의 신화서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화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부터 5위까지를 한번 알아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